퇴직연금을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 이 상품은 꼭 하나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이 TDF인데요. 이 TDF 상품을 왜 알아야 되는지, 요즘 왜 이렇게 이 TDF가 중요한지 먼저 오늘 집중 분석을 시작하면서 TDF의 중요성을 정리를 해보고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네,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H 아몬디 자산운용의 배민건 과장입니다. TDF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면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중고 구성 상품을 보면은 총 375개의 실적 배당형 상품이 승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TDF가 280개로 7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할 때 장기 성과와 안정성의 이유로 TDF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마이슈퍼라고 불리는 디폴트 옵션 제도는 TDF 형태의 라이프 사이클 펀드만 투자 가능 상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DF 적립금 현황을 보면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12.4조 원으로 10조를 훌쩍 넘겼습니다. 퇴직연금 전체 수탁고 330조 원 중에서 원리금 비보장 상품이 42조인데 그 중에 20%가 TDF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앞으로 TDF의 수탁고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고객님들의 관심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TDF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자산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펀드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퇴직연금 안에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TDF는 정말 커질 날만 남았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고객님들이 TDF가 뭐냐, 도대체 TDF를 좀 쉽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많이 문의 주셨거든요. TDF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의 이석준 부장입니다. 저도 자산운용사에 다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의 일부는 TDF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DF를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투자 상품으로 전체 100% 내 포트폴리오를 채우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연금 운용하시기에 있어서는 이 TDF가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 TDF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벌써 태어난 지 30년이나 된 오래된 상품이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1993년 그 당시에 미국의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처럼 투자 상품보다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투자 상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DC 제도와 같은 401K 제도 내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부터 TDF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생애 주기를 고려한 위험 자산의 비중 조정, 그리고 글로벌 자산의 분산해서 투자,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한 자산 재조정, 이런 TDF의 주된 특징이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연금 자산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디폴트 옵션 제도에서 선택받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 운용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몇몇 자산 배분 펀드들이 있었지만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하다가요. 2016년부터 매년 규모를 키워가면서 많은 연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과거에는 이렇게 투자 상품에 별로 관심 없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했었네요. 근데 미국 연금이 401K, 그러니까 우리나라 DC 같은 제도 도입을 하면서 그때 디폴트 값, 즉 기본값을 TDF로 두면서 미국 시민들이 연금을 투자 상품으로 운영 안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연금 백만장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TDF 시장이 정말 커졌다, 이 붐이 불었다, 이게 한국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TDF를 어떤 고객님께 권유해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것도 사전 질문에 많이 있었는데 TDF별로 좀 맞는 고객님들이 따로 계신가요? 네, 삼성자산운용 박현우 과장입니다. 일단 고객님들에게 맞는 TDF 상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간단합니다. TDF 상품명을 보시면은 뒤에 숫자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와인 좋아하시죠?
사실 이 숫자 와인에 적혀 있는 우리 그 숫자들을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빈티지라는 단어, 이거는 와인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 TDF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서는 해당 와인에 사용된 포도 품종의 수확 연도를 의미를 하고요. 저희 TDF에서는 TDF 상품 투자자의 예상 은퇴 연도를 의미를 합니다. 즉 TDF 2050이라는 상품은 대략 2050년에 은퇴가 예상되는 고객들을 위한 TDF고요. 그리고 TDF 2025라는 상품은 앞으로 약 1, 2년 뒤인 2025년에 은퇴가 예상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고객님들이 투자 상품을 통해 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길 원하고 있어서 은퇴 연도가 높은 빈티지, 즉 2050 또는 2060까지도 적극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2070, 2080 이런 빈티지들도 출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내 앞에 계신 고객님의 은퇴 연도와 이 TDF의 빈티지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빈티지가 낮으면 안전자산 비중이 높고 빈티지가 높으면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데요. 이 점을 활용해서 고객님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제안을 드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계신 고객님이 당장 내년에 은퇴하는 고객님이라 할지라도 공격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시길 원하는 고객님이라면 2050과 같은 영 빈티지 상품을 제안드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TDF라는 상품이 꼭 연금 계좌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개인 투자처럼 리테일 클래스로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TDF 안에서 펀드 안에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주식,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율을 해주니까 고객님들이 사실 연금 자산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상품으로 TDF가 활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식은 고객님들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이 채권이 또 고객님들한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채권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이종한 수석입니다. 사실 채권은 금리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와닿지 않는 개념일 텐데요. 이걸 여러분들께 이미 익숙한 예금하고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님이 어제 지점에 내방을 하셔서 2%짜리 예금에 가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에서 충격적으로 기준금리를 5%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7%짜리 예금이 판매가 되겠죠. 그랬더니 고객님이 오늘 내방을 하셔서 아니 어제 2%짜리를 팔으면 어떡하냐, 오늘부터 7%가 가입 가능한데 라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면 기분 좋게 돌아가실 겁니다. 자, 이번엔 채권입니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에 저희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자, 그걸 채권을 매수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2%짜리 채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날 밤 기준금리가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7%짜리 채권이 발행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2%짜리가 아니라 7%짜리입니다. 그럼 어제 채권을 매수한 저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2% 채권을 발행한 회사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팔아야 하죠? 싸게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7% 채권보다 2% 채권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 전문 용어로 말킬의 채권 가격의 정리 맞나요? 이렇게 맞습니다. 또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영업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하면 고객이 왜 금리가 올랐는데 채권 손실이냐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 지금 해지를 하면은 이 채권을 좀 싸게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물론 지금은 금리가 올랐으니까 금리 차익만큼 싸게 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TDF 수익률 부분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에 또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채권과 예금 정말 둘 중에 추천하기 너무 애매하다. 어떠신가요? 채권과 예금 추천할 수 있는 팁 있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네,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가게 될 때까지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거나 아니면 싸게 팔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만기까지 확실하게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채권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기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